네, 이렇게 북한의 지방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정은 시기의 지방경제가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이전 시기와 무엇이 다를까? 정말 김정은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김정은 시기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대내외 환경 변화가 지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것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집권을 한 2012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에서는 김정은 정권은 리더십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인민 중심의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서 정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민 정치라던가 인민 생활의 향상을 강조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은 김정은식 지방 경제 발전을 모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경제개발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대외적인 교류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방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외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로나19라던가 아니면 미중 간의 지정학적 위기라던가, 그리고 북한 내부의 미사일이나 핵 발사 실험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제재들이 나타나면서 북한이 이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라는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고심을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고심 끝에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우리는 이 상황을 자력갱생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지방경제에도 이 자력경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곡점이 일어난 2021년부터 현재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 등장하면서 온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말은요, 정말 전면적 모든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균형적이고도 동시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모든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기조에 따라서 지방경제 정책들도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라던가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도 이 2021년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경제 정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경제와 관련된 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시기의 지방경제 정책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다만 정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법제화된 것이 김정은 시기의 특징입니다. 2012년에는 지방예산법이 제정되었고요. 2013년에는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정책뿐만 아니고 경제개발구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인 제도, 그 다음에 토대 아래에서 이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나타났고요. 2021년, 아까 제가 2021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에는 시군발전법을 제정해서 이 지방경제를 발전시켜라 라는 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경제발전법이 아니고 시군발전법일까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경제의 가장 기초 단위는 시와 군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군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시군발전법으로 이름이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주권기관법이라던가 상업법이라던가 편의봉사법 등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였고 뒷받침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법제화는 지방경제에만 나타난 특징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김정은 정권 이전에
북한 법제는 어떤 권력 승계라던가 커다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재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기에는요, 국정 운영 전반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통해서 법적 행정적 통제를 통해서 관리를 이제 하고 이런 규정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특징들이 지방경제 정책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지방경제와 관련된 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12년 지방경제와 관련된 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정된 지방예산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지방예산제라는 것이 1973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2012년에 첫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지방 경제가 어떤 수입과 어떤 지출로 이 경제를 꾸려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보장 범위라던가 방법을 명문화했는데요. 법에서 나열된 지방 예산의 수입 보장 범위를 보면 지방공업, 농업발전, 수산업, 상품 공급, 사회급양, 편의봉사업, 그다음에 문화시설 운영, 부동산, 경영활동 개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북한이 지방 예산을 수입을 일으켜서 지방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출 부분에서는 건설 자금이나 대보수 자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들, 그리고 지방 경제 발전이나 과학기술 발전, 도시 경영 사업에 필요한 지출들, 그리고 인민적 채비나 사회문화 사업에 필요한 것들에 지출을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제정된 시군발전법에는요, 지방경제의 범위와 임무 등 지방경제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에서 발전시켜야 할 지방경제 범위는 아까 지방예산과 같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지방공업, 농촌격리, 국토환경보호 및 도시, 지방건설, 그다음에 지방운수, 상업유통과 지방무역, 지방문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범위들이 저희가 앞서 살펴본 지방경제에서 정책에서 나타난 범위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중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김정은 시기의 지방경제 정책의 특징은요, 장기 정책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새시대의 농촌혁명 강령이 10년짜리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방경제 20승 10 정책이 매년 20개의 공장을 10년 동안 짓는다는 계획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지방경제 정책은요, 10년짜리 계획, 그러니까 장기 정책이 등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그 전에 김정은 정권 이전의 지방경제 정책들은 약간 단기적인 정책들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특히 이 김정은 시기에는 지방경제를 떠받드는 농업이랑 공업이라는 이 분야에서 10년짜리 계획이 등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10년짜리 정책을 내세우면서 뭔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앞선 미래상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특징인데요.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지방경제 정책은 대부분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정책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경제난 이후에 시장화와 관련된 그런 여러 현상들을 정책으로 이제 수용하고 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김정은 시기에는 지방 발전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10년 뒤에는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을 시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지원과 관리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도 주고요. 그렇죠? 산림집 건설하는데 시멘트도 주고 지방공업 건설하는 데에서도 건설을 위한 따로 군대, 연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노동당 안에서의 그런 어떤 조직들도 만들어줬는데요.
김정은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지방공업 정책은 각 지역의 일꾼들의 태도와 능력, 경제적 잠재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지방공업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당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전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난 시기,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의 창성연석회의나 농촌태제에서 이렇게 제시되었던 과업 집행을 뭔가 허풍으로써 그냥 넘어가던 때랑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정말 이거를 책임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법제화, 법제도화 또한 이 중앙과 국가의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지방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방경제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봤고요. 북한의 지방경제 정책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김정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방경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이전 시기와 다른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변화했고 특징적인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지방경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방경제 정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법적 토대도 강화되었고요. 이런 10년짜리 장기적인 계획이 꾸준히 실천이 된다고 하면 사실 김정은 시대의 지방경제는 정말 지방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 전체를 도약할 수 있는 시기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만성적인 전력난 그리고 물자 부족의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전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 발전들을 방해해 왔는데요. 북한의 지방공업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전력들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공장을 돌리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물자들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북한이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지방경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요, 2024년에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의 이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하면서 기본적인 골조 공사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전력난이나 물자 부족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것이 잘 운영될지 위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평가를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앞으로의 10년 북한의 지방경제가 정말 발전해서 주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과 북한의 지방경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혹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의 지방이 교류할 때에는 이렇게 지방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분석이 아주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남북교류는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접근보다는 이렇게 지방 대 지방, 각 지방의 실태를 고려한 지방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이 교류가 강화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방급 경제개발구라던가 지방발전 20승10 정책에 나타난 여러 지역별 특색들을 잘 분석하면서 남북에 맞는 지역 협력이 무엇일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이 지방경제 협력 방안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